실 수 있도록 오늘은 어떤 사례들로 이야기를 풀어주실지 오승효 변호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템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승효 변호사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앞서 발표하신 분들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어떤 박수와 환호가 나오는 발표를 하면 참 좋겠지만 참 제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그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센터장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센터 관련된 사례로 세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먼저 이제 판짜기 조직에 대한 내용인데, 참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쭉 있어 왔고 그 이후로도 정말 사라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 조직이 바로 판짜기 조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정한 시기에 정해진 매출을 일으켜서 수당을 발생시키는 정말 자연 매출이라고는 일도 없는 이런 조직들인데, 이런 조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반되는 민원이 유인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판짜기 조직들은 센터장님 여러분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판짜기 조직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센터를 물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센터들을 찾아다니면서 센터장님과 협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 조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증가된 매출로 발생하는 교육수당 중 센터장님들에게 임대료나 운영에 필요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줄 테니 나머지 교육수당을 자신들 조직에 지급을 해달라라고 합의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합의에 동참을 하게 된 센터는 실제로 15일 기준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교육수당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교육수당이 15일 기준으로 400만 원에서 많을 때에는 7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교육수당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판짜기 조직을 이끌었던 회원, 판짜기 조직은 반드시 유인행위와 결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판짜기 조직을 이끌었던 회원 역시 차명 등록과 유인행위를 정말 많이 일삼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자격 해지 조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 조직을 받아들였던 센터장님 본인은 이런 유인행위나 차명 등록에 동참하진 않으셨지만 센터장님에게도 제재 조치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센터장님은 어떠한 잘못을 하신 걸까에 대해서 저희 규정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터미 회원관리 규정 제37조로 보시면 금전거래, 상품 전달 불이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보시면 회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센터장님, 센터장님은 판짜기 조직과 어떠한 거래가 있었을까요? 상품에 대한 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본인 조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센터에서 발생하는 이 센터피에 대한 일정 부분을 서로 그냥 금전만 주고받는 그런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7조 위반으로 봤고요. 그리고 그 판짜기 조직, 제가 반드시 유인행위와 결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인행위는 반드시 또 차명 등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전산상으로 바로 가입이 안 되시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분들의 명의를 빌려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행위는 반드시 차명 등록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센터장님은 본인이 직접 유인행위를 하거나 차명 등록을 유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34조를 보면 직급자의 직급 남용 및 교육 후원 의무 태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 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 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센터에서 센터피가 몇십만 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었다면 이 센터장님이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발생하는 센터피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뛰었다? 이러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이상한 그런 사업 행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직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센터명을 저희 밝히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1번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1번 센터가 있고 1번 센터에 소속된 A 회원이 있었습니다. 이 A 회원은 1번 센터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번 센터와 다른 지역, 도는 같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2번 센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A의 가족인 B가
당연히 A의 가족이라면 A가 소속된 1번 센터의 조직으로 회원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A의 가족인 B는 2번 센터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 시기는 A가 아직 1번 센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했고요. B는 2번 센터 조직에 가입을 해서 직급까지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A는 자진 탈퇴를 하고 저희가 탈퇴를 하게 되면 비활동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A는 이거에 대한 그 규정은 이해를 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활동 기간 1년을 준수를 해서 2번 센터 라인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센터가 때마침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센터에 소속된 회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다 보니 A라는 회원이 빈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2번 센터의 주소를 A의 사무실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사무실이 2번 센터에 간판을 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번 센터는 A의 차명 등록 및 2번 센터의 유인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됐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의 사무실은 1번 센터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센터를 이용하시는 센터장님을 비롯한 저희 회원분들이 당연히 A의 사무실이 2번 센터로 바뀐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A가 분명히 기존에는 1번 센터 소속이었는데 갑자기 센터가 바뀌고 그쪽에서 그대로 사업 활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신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A가 재가입을 한 부분은 탈퇴 후 1년의 비활동 기간을 준수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B에 있었습니다. B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A의 가족이었고 A가 아직 탈퇴를 하기 전 A가 1번 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이거는 차명 등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교육 후원 의무 태만 그리고 하위 그 판매원들의 그러한 위반 행위를 방관하는 경우도 저희가 처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2번 센터 나중에 등장했던 2번 센터의 센터장님은 이 차명 등록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대신 하위 파트너 그 2번 센터에 소속되어 있던 하위 파트너가 이 A를 유인행위를 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장님께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이 2번 센터가 나중에 주소 이전을 했던 이 A의 사무실 1번 센터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이 A의 사무실을 2번 센터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올 때 부당한 측면이 있어서 2번 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과연 센터장님들이 어느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까요? 요즘 리크루팅 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근데 자발적으로 내가 회원가입을 하겠습니다라고 찾아온 사람 정말 너무 반가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회원가입을 받아주시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라인에 가입을 된 적이 있었는지, 현재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회원가입이 된 적이 있었는지, 회원가입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 자진 재가입을 위한 비활동 기간을 준수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 소속된 하위 파트너분들 중에 차명 등록이나 유인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그를 주도한 회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정으로 만약 센터장님이 이를 방관하셨다라는 거가 인정이 되면 센터장님께서도 제재 조치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A의 사무실 1번 센터와 매우 가까이 있었던 A의 사무실처럼 센터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에 있던 센터에 주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새롭게 이전할 장소 또는 개설할 장소가 기존의 타 센터에서 이용하던 장소가 아닌지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네, 본사 센터관리팀 오늘 그 사회를 보신 그 박종현 팀장님도 본사 센터관리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해당 장소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센터를 관리하던 관리인 역시도 임차인이 되겠죠. 그 기존 타 라인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아주 최근 사례까지는 아닌데 얼마 전 모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센터도 저희가 좀 익명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모 센터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내에서 센터장님이 개모임을 조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입비를 또 받으세요. 가입비를 115만 원씩 내면 지인을 소개하는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계속 회원들을 모집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익을 홍보하면서 당연히 이런 분들, 불법 피라미드 조직을 모집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수법이 바로 이겁니다. 수천만 원 입금된 통장 사본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만큼 수익이 이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상하게 그 통장 사본을 보신 분들은 또 가입을 다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직은 지인을 소개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인 소개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들한테는 지인 소개가 없어도 최소 5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식으로 또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이게 설명을 했던 그 이제 수익의 분배 방식인데, 정말 딱 봐도 정말 정확하게 예쁘게 피라미드 모양이 딱 되어 있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수익이 분배되는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의 그 수익 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5만 원의 가입비를 내게 되고, 그 115만 원의 가입비는 대수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구조는 그동안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 가입이 끝나는 순간 또는 회원 가입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이 조직에서는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지인 10명 이상을 가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조차 돌려받기 어려운 그런 피해자들이 속출을 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승급에 실패하며 원금도 찾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이제 이 조직이 무너지는 시점부터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만 가입을 하면 되는데, 뭔가 한 번에 큰 돈을 벌고자 본인의 가족, 친척, 친구, 그런 지인들을 다 차명으로 가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인당 10개가 넘는 그런 구자를 가지고 계시던 것도 저희가 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인당 피해 금액이 11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이제 금융감독원의 이제 코멘트도 같이 좀 첨부가 됐었는데, 정말 좀 전형적인 대답이긴 하지만 이 대답은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가입자인의 돈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수법.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신규 가입자가 가입비를 내게 되면 저희가 대수별로 수익 분배한다고 그랬죠. 전형적인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고금리 제시를 하면서 안전한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에 그 대구에 있는 모 센터에 대한 그 사례를 설명할 때 좀 많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법에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좀 다소 좀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제가 매달 여러분들께 10만 원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싫다 그러면 제가 원금 100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100만 원을 받는다. 이건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그럼 저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 이제 내가 단순히 돈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주변에 홍보를 하면서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구조가 꼭 다단계 판매 조직처럼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는 방문판매법 위반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애터미 회원관리 규정에도 위반이 됩니다. 특히 유사 다단계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강력하게 자격 해지 조치를 하고 있는 점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개모임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좀 없어지지 않고 음성적으로 계속 활동하는 분들이 바로 코인 다단계 가입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코인 다단계의 모집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자격 해지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간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전거래, 제품을 매개되지 않는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고, 이는 법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센터장님들이 참여하셔서 센터장님들께 제가 이런 교육을 드리지만, 반드시 돌아가셔서 하위 회원분들, 소속 회원분들에게, 파트너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유인행위나 차명 등록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쪽 입이 닳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를 개설하시거나 센터 주소를 이전을 할 때에는 그 장소가 적합한 장소인지 본사 센터 관리팀에 반드시 좀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판짜기 조직처럼 비정상적인 사업 형태를 취하는 조직을 방관하는 센터장님도
저희가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파트너에 대한 교육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 내 선에서 이 조직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본사 관련 부서에 반드시 좀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더 안 커지고 센터장님들도 저희가 보호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일정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오승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